매출 채권에 대한 이제 대손회계 처리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채권이 있잖아요. 저희가 받아야 되는 게 매출 채권, 즉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면 미수금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외상이든 어음을 받든 무조건 미수금 처리한다고 했어요. 미수금 계정으로. 금전소비 대차 계약 거래에 따라서 아직 받지 못한 돈, 그러니까 지금 빌려준 거죠. 그게 대여금이잖아요. 어쨌든 이러한 채권들이 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100% 회수가 안 되겠죠. 그걸 미수라고 하잖아요. 아직 받지 못한 거 자체를. 그래서 그걸 아예 받지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회계에서 대손 회계 처리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줍니다. 비용 처리를 해주면요, 비용이 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 처리라도 해줘야겠죠. 그래서 채권자가 덜 억울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손 정의가 뭐냐면요, 채권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받을 수 있다. 이 회계 처리예요. 간단하죠. 채권에는 당연히 매출채권, 제가 요즘 써놓진 않았지만 당연히 매출채권에 뭐가 있어요? 외상매출금하고 또 뭐가 있죠? 그쵸, 받으러움이 있죠. 이건 제가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당연히 저번 시간 복습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다 받지 못할 수 있죠,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하자. 그 비용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처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차감법이랑요, 그리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어요. 자, 충당금 설정법 이렇게 되거든요. 직접 차감법은 확정된 시점, 진짜로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진짜 돈을 받지 못하는 게 확정된 시점입니다. 실제로 대손이 그래서 발생한 거예요. 그럴 때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직접 차감법이라고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확정될 때 하지 않아요. 즉 우리는 밑에 있는 충당금 설정 방법으로 합니다. 맨 첫 번째 1번 회수 불가능한 채권액을 추정해서 일단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뒤에 가서 공부할 거예요. 매 회계연도 말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 회계연도 말에 대손상각비로 미리 비용 처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연말에 하는 거예요. 매년 말에 매년 하는 겁니다. 즉 매년에 연말에 결산을 할 때요, 이제 보는 거예요. 내년에 앞으로 어떻게 금액이 이제 추정이 돼서 받지 못할까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금액을.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정을 하겠죠. 근데 그 이제 추정하는 방법은 이번 회계 과정에서의 다루지 않습니다. 추정해서 일단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해요. 저 처음 보는 거죠. 충당금의 대손인데 충당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동기간에 그 대손상각비를 미리 처리해 주는 거예요. 미리. 아직 대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다는 건 아직 그 상대방이 돈을 안 주겠다는 확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리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실제로 대손이 확정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미리 대손 충당금이라는 그 만들어 놓은 설정된 게 있잖아요. 그거랑 상계를 해서 없애요. 그래서 위에 대손 충당금 1번, 2번, 3번을 하는데 위에 대손 충당금을 없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봐야겠죠. 자, 이제 계간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보기 전에 일단은 어떤 개념인지를 자,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8일에 자, 이제 갑이라는 저희가 이제 항상 회계 처리하는 회사죠. 을 회사한테 자, 이런 제품을 팔았어요. 그런데 을이 돈이 없어서 외상 1,000만 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갑은 돈을 1,000만 원 받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외상이니까 저번 시간에 공부했죠. 뭐예요?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분계를 이렇게 했어요. 제품 매출이잖아요. 1,000만 원 하고요, 대변에. 그리고 외상 매출금 차변으로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외상 매출금 아직 받지 못했는데 일단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겠지라고요. 그런데 자, 이제 회계연도 말이 됐어요. 매년 회계연도 말이에요. 이때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대손 충당금이에요. 충당금. 대손 충당금을 설정이 무슨 말이냐? 2020년 이제 올해 12월 30일에 가서 이제 예상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중에서 일단 확률적으로 1%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죠. 1,000만 원 1%는. 어차피 10만 원은 못 받아. 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대손 충당금이라는 일단 계정 과목으로 대변에 쓰고요. 10만 원을. 차변에 대손상각비라고 해서 10만 원을 먼저 비용 처리를 해줘요. 이게 웃기죠. 아직 실제로 발생된 것도 아닌데요.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런 자산의 차감 계정이거든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건 이제 좀 이따가 재무상태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채가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는데 부채 아니에요. 부채가 아니고 자산의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자산의 마이너스 계정이라는 거예요. 자산이 빠지니까 대변이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근데 미리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죠. 어떻게 보면은 아직 확정도 안 됐는데 매 회계연도 말에 먼저 비용 처리 해주겠다는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은 걸 추정을 해서. 그래서 아직 못 받았다고 통보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을 못 줄 것 같다고. 그런데 연도 말에 저 10만 원만큼은 일단 대손상각비로 해서 비용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비용이죠. 대손상각비는 비용 처리입니다. 비용이 플러스니까 차변이죠. 일단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요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대선이 확정이 된 거예요. 2021년 이제 내년에 가봤더니 3월 21일에 을이 정말로 파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못 갚았어요. 배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작년에 2020년 회계연도에 얼마 못 받을 것 같아 예상을 했어요. 10만 원이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대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저 외상 매출금을 빼야겠죠. 15만 원을. 그죠? 15만 원이 빠지고 대선 충당금 10만 원을 잡아놓은 거를 이렇게 뺍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원을 더 추가로 대선 상각비로 비용을 처리를 합니다. 즉 뭐냐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 실제로 대선이 확정됐을 때는 빠집니다. 그죠? 현금을 받아도 빠지죠. 그죠? 그런데 지금 대손이 확정돼도 일단은 이 외상 매출금은 없어지고 비용처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이미 대손 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들므로써 이미 10만 원을 받았죠. 10만 원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15만 원이 됐어요. 그 5만 원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대손 충당 작년에 10만 원 잡았던 걸 빼고요. 나머지 15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더 비용 처리 받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어쨌든 받아야 되는 대손상각비는 15만 원이죠. 그죠? 변동이 없죠. 15만 원이 진짜 오른쪽 보시면 이게 진짜 파산이 돼서 10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5만 원 받은 건 똑같습니다. 비용 처리는. 그런데 나눠서 받은 거예요. 10만 원은 예상을 해서 미리 작년에 받은 거고 그거보다 더 발생이 됐으니까 5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는 대충 개간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더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재무상태표에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중에서 1%인 10만 원을 못 받겠다고 지금 예상을 한 거잖아요. 예상. 그죠? 예상이 된 건데 이거를 재무상태표에 어떻게 표시하냐면 유동자산 중에 당자자산 중에 외상매출금이 있죠. 1,000만 원을 이렇게 원래 재무상태표에 써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산의 차감 계정은 이렇게 대손충당금해서 10만 원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990만 원이다 하는 거예요. 외상매출금을 하는데 지금 대손충당금을 하면서 990만 원이라고 기록이 됐어요. 즉 이걸 대손회계 처리 아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얘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1,000만 원인데 10만 원은 못 받을 것 같구나 라고 예상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진짜 실제로는 990만 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진짜로 실쟁이 발생하면 대손이 외상매출금 진짜 빼는 거지만 이렇게 예상을 할 때는 대손충당금이라는 자산의 차감 계정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 약속을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이걸 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들어갈 건데 먼저 이 대손충당금 설정을 보겠습니다. 즉 이거를 예상을 해서 미리 잡아놓은 요걸 가지고 대손충당금 설정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회계적 용어니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다 해서 대손충당금 설정인데 요게 매 회계연도 말에 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볼 거예요. 자세하게 개간을 이제 봤으니까. 자, 예를 들어서 연말에 갔어요. 연말에 봤더니 외상매출금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럼 전체 합치면 하여튼 뭐 A부터 뭐 대충 이런 거래처들을 통해서 기말 채권 잔액이 나오겠죠. 아까는 1,000만 원이었지만 그래서 여기다 대손 추정률을 곱합니다. 요 외상매출금 이 금액이면 대충 이 정도는 받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을 대손 추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곱합니다. 이거를 곱해서 나왔던 게 기말 대손 충당금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아까 설정했던 거. 그래서 이게 만약에 4만 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일단 4만 원 잡는 거예요. 원래는 만약에 여기가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이 와야 돼요? 실제로 대손 확정. 그러면 대손 충당금이 아니고 외상 매출금을 아예 빼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외상 매출금이 진짜로 빠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예상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직접 빼지 않고요. 자산의 차감 계정인 대손충당금을 일단 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일단 대손상각비 4만 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미리 해주는 거죠. 미리 비용 처리해주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그 대손 추정률만큼 어차피 내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빼자는 거예요. 미리 비용 처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게 첫 기라면 요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2020년이 됐어요. 자, 그러면 또 올해도 무조건 요렇게 추정을 해야 돼요.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매년 말에. 또 이제 이런 거래를 1년 동안 해가지고 이런 외상 매출금이 있겠죠. 그럼 그 기말 채권에다가 또 대손 추정률을 정해가지고 곱하는 겁니다. 그럼 또 기말 대손 충당금이 되겠죠. 예를 들어 1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예상 추정했을 때는 10만 원이 못 받을 것 같다고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작년에 4만 원을 이미 해놨죠. 이미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추가로 얼마를 해야 되냐면 6만 원만 더 잡으면 되죠. 왜냐면 우리는 지금 10만 원이라고 예상을 한 게 세로 고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로 고침 하시 F5 세로 고침. 다시 봤더니 F5키를 누르면 우리가 세로 고침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로 고침을 딱 봤더니 올해는 예상을 해보니까 10만 원 정도일 것 같아. 작년엔 4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10만 원이야. 그러면 올해 10만 원을 다 잡는 게 아니고요. 이미 대손 충당금이 4만 원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6만 원만 더 잡아서 이게 플러스가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요게 어렵습니다. 요게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재무상태표라는 개념이 아직도 잘 안 박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처음에 어려워하세요. 근데 요 개념을 잘 머릿속에 넣으셔야지 회계가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이 무조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금액만 새로 고침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작년에 4만 원을 해놨으니까 6만 원만 더 추가로 잡으면 되겠죠. 요 개념이 일단 첫 번째로 어려운 관문이고요. 일단 이거는 이 기중에는 회계 처리가 없다고 제가 지금 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10만 원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개념은 좀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그래서 무조건 10만 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보면 대손충당 설정액은요.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기말 대손충당금이 돼야 되는데 설정 전에 대손충당금, 즉 설정 전에 대손충당이 있는 금액은 빼야겠죠. 나머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예를 보면 10만 원이 되게 하면 되는데 설정 전에 얼마 있었어요? 4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6만 원만 설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인데 반대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2019년도에 기말채권 잔액을 했더니 대손충당이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30만 원을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그럼 대손충당금, 즉 자산의 차감 계정을 통해서, 자산의 차감 계정이죠. 이거 처음에 어렵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에요. 이게 부채가 아닙니다. 자산의 차감 계정을 통해서 빼놨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손상각비를 30만 원 잡아놨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보니까 2020년 또 이렇게 예상을 하겠죠. 매년 봤더니 올해는 1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는 30만 원을 너무 많이 잡아놨죠. 작년에는 정확하게 측정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게 맞는 거고 올해는 또 10만 원이면 올해는 올해께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미 대손충당 30만 원을 미리 너무 많이 잡아놨어요. 그죠? 근데 10만 원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이 만들면 되니까 20만 원을 오히려 취소해야겠죠. 그래서 취소를 해버립니다. 대손충당금 20만 원을. 요렇게 해서 대손충당 20만 원이 취소되면 지금 얼마 남아요? 대손충당 10만 원만 되는 거죠. 그죠? 무조건 그 해 말에 대손충당금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 올게, 자 이제 이게 또 어려운데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20만 원 잤습니다. 즉 요 대손상각비 요건 뭐라 그랬어요? 비용이죠. 비용쇼를 저희가 했어요. 근데 너무 많이 한 거죠, 작년에. 그래서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걸 통해서 비용을 취소해 버립니다. 판매비와 관리비거든요. 대손상각비 자체가. 그래서 비용을 취소하는 거예요. 너네 작년에 너무 많이 받았어. 올해는 10만 원만 받으면 되는데 작년에 30만 원을 받았으니까 비용 취소해 라는 거예요. 그래 비용 취소를 20만 원 하는 거예요. 그죠? 합리적이죠. 그래서 대손충당금이 지금 얼마 됐어요? 10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것도 이해 가세요? 아까랑 반대 케이스죠. 무조건 이 10만 원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기말 대손충당금인데 지금 설정전 대손충당금을 빼는 거잖아요. 볼까요? 10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예는. 근데 미리 작년에 3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20만 원을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취소해야 되는 게 차변에는 뭘 넣는다고요? 대손충당금을 빼버리고, 그죠? 대손충당금을 빼버리고, 그리고 대변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비용을 취소했죠. 비용을 취소해서 또 20만 원을 뺀 거예요. 그죠? 이거 지금 이해 가시죠? 요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얼마 만든 거예요? 10만 원짜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대손충당금 설정이라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또 어려워요.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회계가 어려운 부분은 또 논리적인 것도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처음에 듣고 이해 안 되시면 다시 돌려보셔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대손 확정이 될게요. 이제 대손 확정은 진짜 실제로 의리 파산같이 정말로 돈을 못 줘, 배째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진짜로. 자, 그래서 볼게요.
이 예를 가져보겠습니다. 작년에 2020년에 10만 원을 예상을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미 비용 처리 10만 원 받아 놨습니다. 그쵸? 자산 차감 계정을 통해서. 그런데 자, 진짜 실제로 확정이 된 거예요. 2021년 3월 20일 내년에 을이 파산이 됐어요. 그래서 야, 나 진짜 15만 원 못 줄 것 같아. 나머지 15만 원 도저히 못 주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15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외상 매출금 진짜 이제 빼야 되죠. 15만 원을. 요 매상 매출금 진짜 빼야죠. 진짜로 대손이 확정이 됐을 때 빼는 거죠. 대손 확정 시에요. 그죠? 대손 확정 시에 진짜로 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대손 충당금 미리 받아놨던 거를 이제 빼는 거죠. 진짜 실제 발생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1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5만 원이 발생했죠. 나머지 5만 원을 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만 원을 다시 비용 처리 받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 이해 가세요? 그죠? 근데 만약에 10만 원이라 예상을 했는데 이제 다른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7만 원만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작년엔 10만 원을 예상을 했는데 지금 7만 원만 못 주니까 작년 예상을 더 많이 했죠. 그쵸?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일단 외상 매출은 7만 원 빠져야겠죠? 진짜로 발생이 된 거니까. 그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대손 확정 시에 진짜로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진짜 빼야 돼요. 그죠? 빼는데 대손 충당금 7만 원도 당연히 뺍니다. 왜냐면 작년 10만 원이 잡아놨잖아요. 그죠? 10만 그래서 7만 원을 빼는데 더 이상 이 붕괴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처음 들으신 분들은 뭐 없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조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아니 작년에 1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그죠? 작년에 10만 원 잡아놨는데 7만 원이 발생했으면 다시 비용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비용을 작년에 얼마 받아놨어요? 10만 원을 받아놨죠. 그러면 지금 실제로는 7만 원밖에 안 됐으니까 다시 비용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많이 하세요.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요렇게만 처리하고 요건 좀 지금 눈도장 찍으시고 뒤에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할게. 이제 대손채권 회수예요. 뭐냐면 진짜로 파산이 돼서 못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대손상각비까지 해서 다 비용을 받아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비용 받아놓은 거고 이것도 비용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미리 받은 거고, 그죠? 미리 10만 원 받은 금액이고 미리 비용 처리 받은 거죠. 그죠? 연말에. 그리고 이 금액은 5만 원은 추가로 다시 받은 거죠. 그죠? 추가로. 그래서 외상 매출금을 15만 원을 빼면서 지금 비용 처리를 다 15만 원 받은 거예요. 그죠? 비용 처리 15만 원 다 받았죠. 그죠? 그런데 저 을이 다시 사업이 잘 돼가지고 야, 나 저번에 못 준 그 15만 원 줄게 하고 준 거예요. 현금으로.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외상 매출금 없애버렸잖아요. 그럼 현금 일단 15만 원이 들어오죠. 그죠? 우리는 비용 처리까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저 15만 원 비용 추가로 받았으니까 비용을 지금 받은 게 지금 잘못한 거죠. 이미 받았으니까 다시 취소를 해야겠죠. 그럼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맞죠. 이게 비용의 취소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새로운 개정 과목이 많이 나와서 좀 헷갈리실 텐데 이게 비용이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우리는 위에서 어떻게 됐어요? 못 받을 줄 알고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으로 다 처리를 받았죠. 그래서 끝났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다시 현금으로 갚아버린 거예요. 그럼 현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비용을 받았던 걸 다시 취소해야겠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요. 대손 충당금을 그냥 올려버려요. 대손 충당금을 다시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 당연히 질문 많이 들어오죠. 대손 충당금을 다시 잡아버려요. 요거는 일단 다시 눈도장을 좀 찍으세요. 처음에 되게 어려워요. 이게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손회계 처리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비용의 취소인데 비용의 취소를 하지 않는다. 비용의 취소를 하지 않고 일단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다 15만 원 더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일단 요건 좀 일단 암기를 하시고 끝까지 이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 궁금증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어요. 지금 이제 너무 많은 걸 얘기해가지고 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작년에 대손 충당금이 이제 10만 원이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 10만 원 대변에 잡고 대손상각비 10만 원 해야 되죠. 이거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미리 받은 거죠. 이 기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만 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을이 파산이 됐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실제로 대손 확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대손이 확정됐어요. 대손이 확정. 그래서 이젠 진짜로 우리가 이제 비용 처리를 받을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실제 대손이 받는 케이스가 두 가지였어요. 아까 실제가 예상보다 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가 예상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아까 다 봤죠. 그래서 15만 원이라고 볼게요. 작년에 얼마 예상했어요? 10만 원 예상했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예상해서 10만 원으로 지금
대손 충당금이랑 대손 상각비를 해서 이렇게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15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외상 매출금 15만 원 빼야죠. 진짜로 발생했으니까 이제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 10만 원이죠. 미리 일단 10만 잡았잖아요. 그거 빼고요. 더 초과한 건 이때 비용 처리 5만 원을 더 받죠. 그죠? 그리고 밑에 7만 원이 발생했으면 지금 우리가 실제보다 예상이 더 컸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외상 매출금 7만 원 빼는 건 똑같고, 그리고 대손 충당금만 7만 원 빼면 되죠. 왜냐면 대손 충당금 10만 원 잡아놨으니까. 그죠? 덜 발생이 된 거잖아요.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대손 충당금 좀 잔액을 좀 볼게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0원이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왜냐면 작년에 대손 충당금 받은 게 지금 없어졌죠. 이렇게 지금 다 써버렸잖아요. 그죠? 대손 충당금 0원이에요. 이해 가세요? 그죠?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대손 충당금 얼마 남았어요? 3만 원 남았죠. 왜요? 10만 원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왼쪽 위에 보시면 잡아놨는데 지금 실제로는 7만 원밖에 발생이 안 돼서 대손 충당금 7만 원만 뺐죠. 요거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10만 원 중에서 7만 원을 빼서 3만 원이 남았다. 요거 이해 가시죠? 요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이해하시면서. 안 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다음으로. 근데 대손채권이 회수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아까 예를 들어 현금 15만 원이 회수가 됐어요. 그럼 요건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 15만 원 올린다라고 일단은 기억하자고 했죠. 그죠? 원래는 비용을 취소해야 돼요. 그죠? 비용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대손 충당금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발 따라오세요. 먼저 제가 그 뒤에서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그게 좀 회계적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다시 연도 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겠죠. 요 지금 프로세스 이해 가세요? 요게 지금 제가 다시 한 번에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럼 이제 2020년 지금 이제 연말에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2020년 12월 30일에 잡는 겁니다. 2020년 12월 30일 잡는데 20만 원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대손 충당금을 곱했더니 한 20만 원만 잡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우리는 2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지금 연도 말에. 근데 이게 케이스 1이랑 케이스 2가 달라요. 자, 이제 대손 충당금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요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작년에 10만 원 잡았어요. 이해 가세요? 10만 원 잡았는데 실제 대손은 15만 원이 발생해서 그 10만 원을 다 써버렸죠. 그리고 나머지 5만 원 초과는 대손 상각비로 받았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10만 원 중에서 이미 실제 대손 됐을 때 10만 원을 다 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보시면 대손 충당금 0원 아까 이해하셨잖아요. 그쵸? 없어요. 지금 요걸 통해서 지금 0원이 된 거예요. 그죠? 이해 가세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 없습니다. 그런데 회수했어요. 15만 원을. 그래서 회수했으면 일단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잡자. 제가 말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15만 원이 회수가 된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얼마예요? 설정하기 전에 15만 원이죠. 대손 충당금. 이해 가세요? 요거 이해 가셔야 됩니다. 대손 충당금이 일단은 지금 잔액이 보니까 지금 우리 연말에 잡아야 되는데 연말에 설정하기 전에 15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지금 얼마만 더 잡으면 돼요? 20만 원이 되게 하면 되죠. 우리는 지금 연말에. 그죠? 20만 원이 되게 하는데 그러면 5만 원만 더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5만 원 하고 대손 상각비 5만 원 하면 올해 대손 충당금 설정하기 끝난 거예요. 어렵죠. 이게 처음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5만 원 하면 지금 이 토탈하면 이게 20만 원이 되죠. 우리는 무조건 20만 원으로만 만들면 돼요. 올 연말에는. 그죠?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과정이 복잡했죠. 처음에는 작년에 10만 원을 잡았는데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실제로 대손이 15만 원 발생했어요. 케이스 1은. 근데 이미 15만 원이 1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잡았던 거 다 쓰고, 그죠? 나머지 5만 원은 더 대손 상각비라고 해서 비용 처리를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회수할 때 다시 15만 원이 늘었어요. 그죠? 그래서 설정 전에 우리가 이제 연말에 설정을 20만 원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설정 전에 이미 대손 충당금이 15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대손 충당금 20만 원만 만들면 되니까 5만 원만 설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죠? 대손 충당금이 처음엔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잘 따라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케이스 두 번째에는 7만 원만 발생했죠. 대손 충당금 이것도 볼게요. 처음에 10만 원을 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대손이 7만 원 발생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왼쪽에 보면 얼마 남았어요? 3만 원 남았죠. 그죠? 그래서 이게 3만 원 남은 거예요. 지금 제가 쓴 겁니다. 그대로 요거 왼쪽 요거 이해하셨잖아요. 요거 그죠? 모르시면 다시 앞에 보고 오세요. 여기까지 3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저희가 다시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대손 충당금을 15만 원을 늘렸죠. 그래서 지금 이게 15만 원이 늘은 거예요. 그죠? 대손 충당금이. 그럼 이때까지 얼마예요? 설정하기 전에 18만 원이죠. 이해 가세요? 여기서 지금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15만 원이 더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설정전은 18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20년 말에 20만 원을 만들면 되죠. 위에 지금 하고 있죠. 우리는 20만 원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2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대손 충당금이. 그거 얼마 더 잡으면 돼요? 2만 원 더 잡으면 되죠. 그래 대손 충당 2만 원 하고 그만큼 대손 상각비 2만 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설정을 2만 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하면 지금 대손 충당금 20만 원이 됐죠. 어쨌든 어떤 경우건 간에 2020년도에 2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으면요. 무조건 20만 원 만들면 되는 거예요. 케이스 1이든 2든 상관없이. 그래서 요런 케이스 1이든 케이스 2든 설정 전의 금액이 어떤 거냐에 상관없이 우리는 2020년 말에 추정해놨던 20만 원 요것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어려운 걸 해야 됩니다. 요거를 지금 설명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잘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작년에 10만 원을 대손 충당금 설정했죠. 근데 케이스 1은 10만 원이 아니라 15만 원이 발생해서 5만 원을 더 추가했어요. 그죠? 근데 케이스 2는 그 10만 원을 작년에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7만 원밖에 발생이 안 한 겁니다. 그렇죠? 볼게요. 그러면 7만 원밖에 발생 안 했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대손상각비 10만 원을 받은 게 지금 더 많이 받은 거니까 이때 7만 원이 아니고 비용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이런 질문도 할 수가 없죠. 보세요. 작년에는 지금 보면 잘 따라올게요. 예상을 10만 원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케이스 1은 10만 원을 지금 초과했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5만 원을 더 지금 비용처리 받으면 되는 겁니다. 케이스 1은. 그런데 케이스 2는 7만 원밖에 발생이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미리 그러면 3만 원이라는 비용처리를 더 받았죠. 그러니까 이걸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 대손 충당금을 취소하고 이런 환입을 통해서 비용을 취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그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보면은 지금 오른쪽 그렇게 했다고 보고 지금 처리를 해볼게요. 자, 그럼 대손 충당금 얼마에 받았어요? 19년 12월 30일에 10만 원 설정을 했죠. 그쵸? 근데 실제 대손은 얼마예요? 7만 원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비용 취소를 했죠. 왼쪽 비용 취소를 했으면 하면서 대손 충당금도 없앴죠. 이해 가세요? 차변에? 그러면 또 3만 원이죠. 요거 이해 가세요? 7만 원이랑 3만 원? 지금 왼쪽에 7만 원, 3만 원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대손 충당금 얼마예요? 0원이에요. 0원. 그쵸? 근데 회수는 15만 원 됐죠. 그러면 설정 전에 얼마예요? 설정 전에 15만 원이죠. 근데 우리는 위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을 만들면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지금 토탈 얼마예요? 15만 원이니까 우리 5만 원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손 충당금을 5만 원 잡고 대손에. 그죠? 차변에 대손 상각비 5만 원 하면 되죠. 그쵸? 그럼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보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위는 아까 봤던 거는 지금 우리 대손 상각비 얼마 받았어요? 2만 원 받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리한 거는 지금 5만 원 했으니까 더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비용 취소했잖아요. 3만 원을. 그죠? 비용을 취소했어요. 비용을 취소하고 3만 원 취소하고 5만 원 더 잡았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비용 얼마 받은 거예요? 2만 원 받은 거죠. 결국 위에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원래 했던 그 회계 처리 원래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회계 처리 2만 원인데 우리는 5만 원을 회계 처리했지만 비용을 미리 3만 원 취소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게 지금 요거랑 같습니다. 이해 가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비용 취소하지 말고 어차피 연말에 어차피 그렇게 하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비용 취소하지 말자. 기중에 발생하는 거는 비용 취소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자. 그리고 연말에 마무리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회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 취소하면 안 돼요. 회계에는 그렇게 원칙으로 지금 약속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위에처럼 요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들으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은 잘하신 거니까 잘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설명하면서 많이 힘듭니다. 지금 이게 어려운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다. 두 번째로 대손 채권 회수. 아까도 이거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회수면 이미 작년에 미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15만 원이라는 거를 미리 비용 처리 받았겠죠. 비용 처리 받은 걸 회수했으면 이미 이 비용 처리 받은 걸 잘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비용 취소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죠? 비용 취소를 해서 아까 지금 여기처럼 대손 충당금 환입이란 걸 잡아야 됩니다. 원래는 이게 상식적인 거죠. 이해 가세요?
환입을 통해서 15만 원을 비용 취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손 충당을 그냥 올려버립니다. 왜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차피 연말에 가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대손 충당금만 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파산이 됐으면 자 이제 실제 대손 두 가지죠. 실제가 예상보다 크거나 실제가 예상보다 작으면 자 어떻게 된다고요?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빼야지. 실제로 발생했으니까 둘 다 빼는 건데 자 실제가 예상보다 크면 대손 충당금 잡았던 거 다 빼고요. 그리고 초과되는 건 일단 비용 처리 받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실제가 예상보다 작으면 일단 외상 매출금 빼면서 대손 충당금만 합니다. 비용 취소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회수가 됐으면 무조건 현금이 들어왔다 치면 대손 충당금을 올려버린다. 요거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여기서는 취소가 없어요. 비용 취소 없다. 비용 취소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회수가 되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을 올린다라고 일단 암기하셔야 돼. 이게 회계 약속이니까. 그리고 기말마다 계속 이제 설정을 할 때 하겠죠. 계속 이제 매년 이제 대손 추정률을 구해가지고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설정된 대손 충당금이 기말 대손 충당금보다 작다, 그죠?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한 거잖아요, 이제까지, 그죠? 대손 충당금 잡고 대손 상각비를 잡아야 돼요. 근데 케이스로 설정전 대손 충당금이 기말 대손 충당금 커요. 그럼 이때만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해주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 취소해서. 이해 가세요? 이때만 설정전 대손 충당금이 우리가 지금 기말이 예상한 것보다 커요. 그러면 취소해야 되잖아. 그래서 취소하면서 비용도 취소하는 거예요. 이때만. 요때만 비용 취소하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연말에만 이런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매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그래서 요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중, 요런 기중에 만약에 그런 실제 대손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회수가 됐으면 그때는 비용 취소한다 안 한다? 비용 취소하지 않는다. 이해 가시죠? 취소하지 않는다. 요거를 지금 다 이해하시면 대손 충당금 회계 처리 다 이해하신 겁니다.